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신림동에 다가구 건물이 나왔는데 무려 세입자가 33가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다가구 물건 찾으시는 분들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여기 신대방역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동은 신림동이에요. 네. 자, 여기는 뭐 먹거리는 참 많아요. 자취생들이 많아가지고. 바로 이 건물입니다. 네, 너무 반듯하고 대지 평수는 그렇게 넓진 않은데 가구 수가 굉장히 많아요. 좀 작아 룸이. 네, 이쪽으로도 주차 2대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 뒤쪽으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도 주차하죠. 여기 지하가 조금 들어갔죠. 반지하가 여기에. 요게 반지하입니다. 이쪽으로도 주차 3대 할 수 있고. 건물은 깨끗하죠. 이게 2021년에 지은 거니까 2021년 6월 24일이 그 승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신축이죠. 건물은 아무튼 깨끗합니다. 내부나 외부나. 아까 여기 주차 2대, 이쪽에 주차 3대. 지하고 1, 2, 3, 4층까지 올라간 건물이고요. 옥탑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쪽으로도 2대 할 수 있고. 건물은 아주 단단하게 지어져 있고 임차인 수도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위에 옥탑층. 요건 이쪽 정면 우측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 주차 면적이 다른 다가구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7개 정도가 있으니까. 네, 여기가 현관 출입구입니다. 요 지층인데도 꽤 깔끔한 편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여기 요 외부가 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저쪽을 앞쪽은 조금 이렇게 깊게 파놔서 전면부가 좀 많이 보이게 하는데 이 방문을 들어가면 창문 쪽으로는 거의 다 막혀 있는 거죠. 한 요만큼 정도 아까 창문 보셨잖아요. 그 정도고. 근데 나름대로 지층이 통풍은 잘 되게 해놨다. 네, 여기는 1층이고요. 네, 여기도 1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가 2층, 3층. 한 층당 다 6가구씩이라 복도가 좀 좁죠. 예. 왜냐면 이 땅 자체가 50평이거든요. 50평에 지금 이렇게 그대로 올라간 거라서 아까 외부도 주차 면적 외에는 여유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4층. 예. 그리고 여기 옥탑층. 옥탑에도 3가구가 있습니다. 옥탑층. 이게 이제 위반 건축물로 표시가 된 부분인데요. 요 새 집을 이제 좀 이렇게 가려줘야 되니까 바깥에 이렇게 판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40제곱미터를 해놨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위반 건축물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층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5개 층이 6세대씩 그래서 요게 30개의 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5층에 3세대. 요게 이제 아까 옥탑방 그거죠. 3가구. 그래서 총 33가구가 있는 그런 집입니다. 방이 33개죠. 원룸짜리가. 여기 있죠. 위반 건축물, 임차권 등기 다 있습니다. 자, 여기 토지 면적은 50.911평. 그러니까 51평이다 보시면 되는데 건물 면적이 150평 정도예요. 총 올라간 게. 건물이 149.768이니까 150평이고, 이게 최초 감정가가 27억 6천이었는데요. 최저가가 현재 22억 1천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 저감된 금액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보존 등기일은 2021년 7월 7일, 그렇죠? 그리고 토지는 한 필지로 50.911평 돼 있고요. 요 토지 가격만 현재 18억 6,800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건물가까지 하면은 지금 한번 유찰된 게 굉장히
싼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근데 건물이 지금 지하 1층이 28.6평. 요 안에 이제 6가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층도 28.6평. 똑같이 지하고 똑같이 올랐는데 여기 다 6가구야. 그리고 2층은 24평에 6가구니까 더 작겠죠. 그죠? 한 집당 4평 정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층도 똑같고 24.369평. 그 다음에 4층도 똑같이 24.369평.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총, 지하 1층부터 1, 2, 3, 4층까지 6가구씩 5개층 30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탑에 12.324평에 3가구가 있는, 방 3개 원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4평 정도씩 차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시회 건물 아까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 매각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토지는 네모 반듯해요, 그냥. 예, 아까 그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딱 올라갔어.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갔죠. 여기가 주차가 할 수 있었고, 여기도 주차를 할 수 있었고요, 그죠? 근데 여기도 조금 주차를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로를 끼고 있기는 한데, 여기 이제 약간 서쪽이면 북쪽이겠죠. 북쪽 방향, 그 다음에 이쪽은 저 동쪽 방향, 이렇게 해서 도로를 이면으로 끼고 있는 거고, 이 토지나 이런 거로 봐서는, 위치나 이런 거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1평 정도 되는 데에 그대로 올라가서 방이 하나당 한 4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평 정도 되니까 조금 작다 싶겠죠. 뭐 작으면 작은 대로 원룸 쓰는 사람들이 또 임대료를 좀 조금 낼 거니까. 지하 1층이 이렇게 6가구가 있어요. 101호부터 106호까지. 요런 방은 조금 크고 101호, 106호는 좀 크고 105호도 좀 크네요. 근데 104호 뭐 이렇게는 조금 작을 것 같고 103호랑은. 여기는 1층인데요. 1층도 6가구 있습니다. 2층도 6가구. 여기는 이제 2층부터 24.369평. 24평 정도의 6가구니까 방이 더 다 이렇게 보기에도 딱 좁아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3층 똑같고요. 근데 지하 1층부터 101호로 갔기 때문에 1층이 201호, 2층이 301호, 이렇게 3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3층이 401호부터 6호까지 4로 시작하고, 4층이 이제 501호부터 6호까지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3층인데 401호부터 406호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층도 똑같이 6가구예요. 4층은 501호부터 6호까지. 지하 1층부터 올라온 거다. 보시면 돼요. 호수는. 옥탑에 여기 이제 방이 이렇게 601호, 2호, 3호 3개가 있는데, 요 앞에 요걸 친 거예요. 아까 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불법 건축물인 거예요. 40제곱미터니까 요거 대략 이제 평수를 보면 몇 평 되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위반 건축물 표기할 때는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뭐 대략 예전 값으로 하면 5, 6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1년에. 그런데 이제 요거는 다시 한번 관할구청에 좀 물어봐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신대방역,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신대방역에서 도보 6분. 그러니까 이건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방이 좀 좁더라도 직장인들은 뭐 이렇게 짐 많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임대료 좀 싸고 그러면 전철역 가깝고 2호선이 서울을 다 관통하잖아요. 그래서 2호선이고 전철역 10분 이내고 요거는 인기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문창초, 뭐 성경신학대, 이렇게 남부초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신학대 다니는 학생들도 이렇게 요런 데서 자취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죠. 요즘 경매 2회차인데요. 주변 시세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27억인데 22억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그 임대료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최저가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좀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사용 승인일이 2021년이니까 제 주변에 새로 지은 건물 혹은 뭐 10년, 20년 이상 된 건물하고는 좀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실지 거래된 금액을 저희는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준공연도가 1991년이에요. 실지 거래된 게. 이것도 91년, 이것도 91년도 거, 이거는 78년도 거. 그러니까 78년, 91년 이런 물건들이 평당 3,800, 3,900, 3,300 이렇게 나갔습니다. 3,800, 3,900에 91년도 지은 건축물이
평당 가격 나갔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이 경매 물건은 4,342만 원이니까 4,300이잖아요. 그럼 3,800, 3,900보다 한 500만 원 정도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요새 새로 건물을 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평당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보셔야 돼요. 우리 경매 물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서 있는 물건들이 91년도 물건이 한 500 정도 싸게 매매가 됐다. 이건 실거래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나와 있는 게 바로 옆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하 1층에서 3층까지인데 요거는 2014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2014년에 지었는데 현재 5,542만 원의 평당 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매 물건보다 한 1,200만 원 비싸게 나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바로 여기 또 옆에 실거래 뭐 3,800, 3,900 됐던 요 옆에 있는 물건은 지하 1층에서 6층까지인데요. 요거는 현재 4,571만 원의 평당 나와 있는데 2010년에 사용수기 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 건물이 4,500. 지금 이 경매 물건보다 한 뭐 평당 200 정도 비싸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바로 옆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지하 1층부터 6층까지인데 요것도 2010년 물건이거든요. 근데 얘도 4,500만 원, 4,571만 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큰 길 쪽으로 있는 거죠. 요거 큰 길 쪽으로. 요거는 2018년에 지었습니다. 2018년 사용 승인이 났는데 5,198만 원.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2021년에 지은 건물이 나온 거는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2010년, 뭐 2014년, 2018년에 나온 건물들이 대부분 4,500에서 5,500 요 사이로 나와 있는 매물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미 실제로 거래가 된 금액은 3,800, 3,900인데 그건 1991년도에 지은 건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돼서 지금 4,342만 원에 들어가야 될 물건인가 조금 임장 가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저희가 이렇게 참고 자료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미상만 제가 좀 체크해 볼게요. 확인이 안 된 사람. 요거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안 한 사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네. 5가구. 5군데가 미상인데 총 몇 가구냐면 33가구라 그랬잖아. 임차인 33건. 방이 33개에서 5개가 미상이야. 그럼 5개가 뭐 신고를 안 했든지 아니면 공실이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8명은 채워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배당 신고 한 사람이 28명이니까. 28명은 채워져 있고 5가구는 배당 신고를 안 했다. 그런데 28명의 임차 보증금 합계가 26억이에요. 보증금 합계 26억, 월세 합계 400. 그러니까 26억 천에 404만 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신고된 금액만. 그래서 이게 2021년에 전부 계약을 한 거거든요. 2021년 뭐 2023년 이때 계약했다면 2022년 보통 2021년, 2년, 3년 요 사이에 계약을 한 금액이에요. 근데 이런 금액들이 전부 다 현재 26억 천에 404만 원이 나온다. 몇 가구에? 예, 28가구에 5가구는 신고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야 될 금액인지 좀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들어가면 또 얼마에 들어가야 될지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꽤 많이 나온다. 보통 뭐 1억 3천, 1억 4천 뭐 이렇게 예, 뭐 3천에 40 이렇게 형성이 돼 있네요. 그죠? 1억 4천, 6천에 10 이런 거는 뭐 저기일 거고 지하일 거고 뭐 1억 4천 5백, 1억 3천 뭐 보통 전세는 그렇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채권의 합계가 32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경매로 가져와야 되는 물건이고요. 뭐 굉장히 많지만 다 소멸돼요. 왜냐하면은 근저당권이 2021년 7월 7일 날 소유권 보존을 하면서 그때 지은 거거든요. 2021년 7월 7일 날 사용 승인 났어요. 그래서 바로 근저당권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부 다 소멸이에요. 네. 그래서 임차인 분들은 주택 임차권을 다 하셔서 또 여기서 이제 그 주택 임차권 하신 분들 받으시는 분도 있고 못 받으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임차권 요건 다 했지만 소멸이에요. 받든 못 받든. 그래서 대항력은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도 13억 8천이 채권 합계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건 뭐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경매로 나가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내가 얼마 입찰가를 쓰느냐 그 돈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지 이거 따로 또 더 물어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전입세대 확인을 보면 현재 말소가 한 집 있고 여기 이사 갔겠죠. 말소 한 집 있고 전입세대가 총 25세대 중에서 말소 한 건 있으니까 24세대가 전입이 돼 있다. 예. 세대 열람은 24세대가 현재 전입이 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 여기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위반 건축물 여기 있죠. 이건 뭐 여지없이 위반 건축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게 형성이 돼 있냐? 자, 1층은 사무소, 지하 1층. 그다음에 지하 1층 사무소, 지상 1층 사무소로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다 방을 만들었죠. 6개씩. 그다음에 2층 다중주택, 3층 다중주택, 그리고 4층도 다중주택. 그렇게 되는데 이 다중주택으로 해서 6개씩 방을 다 만들어 놓고 옥탑층은 다락. 이 연면적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 다락이 지금 두 개잖아요. 그죠? 40.74제곱미터, 10.14제곱미터. 여기에 방을 3개를 들였거든요. 근데 다락은 원래 문을 따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4층에서 연결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2021년 6월 23일 날 사용 승인이 되었어. 그런데 주택과에서 2022년 그 이듬해 9월 19일 날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40제곱미터 패널, 샤시, 단독주택. 그게 뭐냐면 옥탑에 아까 그 까맣게 이렇게 다 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불법 건축물로 위반 건축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위반 건축물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무소도 방으로 돼 있고, 물론 거기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뭐 사무실로 쓰면 괜찮아요. 예, 사무실로 쓰면 괜찮은데 그렇게 돼 있는 건지 그건 이제 내부 조사가 좀 들어가 봐야 되긴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야 22억으로 2차가 22억 1,000으로 시작을 하는데 임대료가 26억이야, 그죠? 그리고 월수도 400이 넘게 나온단 말이야. 막 이게 조금 구미가 당기는 물건이죠. 근데 가서 한번 임장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반 건축물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나 이런 것도 좀 다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물건을 받은 다음에 뭐 집을 새로 수리하는 거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21년도에 지은 거기 때문에 아까 보다시피 안팎이 다 깨끗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방이 좀 작다는 거, 방 하나씩이. 그다음에 이제 보통 5평, 6평 사이거든요. 근데 요건 한 4평, 4.5평 뭐 요 정도 사이일 것 같아요. 5평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 실평수로. 그래서 그런 정도의 방 크기가 조금 그렇다라는 것과 33가구가 있다는 건 되게 매력적이긴 한데 이게 지금 조금 불법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집을 해결할지 뭐 이런 거에 좀 아이디어가 번뜩이시는 분이라면 요번에 들어가서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조사 한번 해보시고 임장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저희 쪽으로 좀 의뢰를 해주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